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상욱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앉으십시오. 이태수 대표는 유머 감각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원래 마이크 끄면 더 재밌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죠. 예. 지금 뭐 축구 얘기들 많이 하시고. 김현정 앵커가 저한테 계속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만 아무튼. 지난번에 대답 안 하고 그냥 가셨는데 이번에도 안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안 해죠 뭐. 끝까지 안 하시겠습니까? 예. 왜 이렇게 또 쿨하게 끝까지 안 하세요? 아무튼 뭐 한 4골 정도 터지거나 예. 아니면은 2골 터지거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어느 쪽이 골을 넣는다는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택수 대표가 4대2 얘기하셨는데 좀 비슷한 얘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자고요. 이제는 예.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즐기고 또 선수들 우는 모습 보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요. 아픈데. 즐기면서 편하게 보고 싶은데 예. 그 선수들이 예. 숱한 부상을 무릅쓰고 땀을 흘렸을 그 양을 생각하면 예. 아마 땀을 몸은 드럼으로 몇 드럼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안쓰럽죠. 안쓰러워요. 뭐 우리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가 마찬가지겠습니다. 장현수 선수가 결정적인 실수를 몇 번 하면서 지금 국민청원이 올라갔을 정도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저는 좀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잔디밭 안에 젊은 선수들을 몰아넣고 거기서 피 튀기는 예. 육탄전을 벌이게 하고 축구라는 또 경기 규정 자체가 예.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팬티하고 신발하고 공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인 운동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부딪히고 실수하고 거기서 오버했다고 징계를 심판으로부터 네, 징계를 당하고 파울 받고 하는 것들은 이거 뭐 일상사라고 봐야지 거기서 누구를 찍어가지고 보복하려고 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좀 예. 성숙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실수한 선수들은 더 기량을 좀 키우면 될 테고요. 그래요. 오늘 기자수첩에서는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개인적으로 좀 따로 실패에 대한 또는 잘못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뿐인데 누굽니까? 김종필 전 총리가 이제 별세하셨다고. 예. 오늘 이완구 전 총리 JP 키즈라고 불리는 그분과의 인터뷰를 일부에서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주고 계시는 예. 그분 고인이 된 그렇죠. JP.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 뭐 5.16 쿠데타 떠오르시겠죠. 참김시대 예. 떠오르고요. 6.25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군은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예. 미국 유학생 중에 군인이 더 많았어요. 민간 유학생보다도. 그 정도로 군 출신 군인 중에서는 엘리트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규모로 군이 커지고 엘리트도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는 전쟁이 끝나니까 정체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6.4 8기까지는 엄청나게 빨리 승진을 하는데 그 위에까지는 6.4 8기부터는 멈춥니다. 승진이 인사 적체. 그렇죠.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 총장이 별이 4개거든요. 예. 김종필 당시 중령이죠. 예. 두 사람 나이 차가 몇 살이냐? 3살입니다. 예. 3살 차인데 한 사람은 별이 4개고 한 사람은 중령인데 그나마도 찍혀가지고 옷을 벗고 떠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당시에는 별 2개 달고 이제 그만하고 나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5.16 쿠데타의 배경이 되는데 뭐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거고 다만 오늘은 그런 것들을 떠나서 왜 3김 중에 이 양반만 대통령을 못했을까? 그게 주제입니까 오늘? 거기에, 3김 중에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은 대통령까지 지냈는데 김종필 전 총리는 대통령까지 오르지 못했을까? 예. 진짜 그러고 보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게 권력의 2인자 아닙니까? 2인자만 계속 별명으로. 예.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가 견제를 했습니다. 예. 또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오래오래 하고 싶어 했습니다. 웬만큼 끝까지는 자기가 가고 그다음에 물려줘야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종필 전 총리는 이것마저도 부인합니다. 그 양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물려줄 양반은 아니었어. 예. 남들은 아니요 그래도 물려주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인께서 이렇게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3선 개헌으로 대통령 3번 하면 어떠냐. 그다음에 아예 영구히 해버리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3선 개헌, 유신 개헌을 계속 해나갈 때 김종필 전 총리는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계속 반대 의견을 냈던 거죠.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뭐 그냥 찬성하고 돌아섰습니다만. 그래서 김형욱이나 차지철 같은 박 대통령의 측근 실세들이 김종필 총리를 계속 견제했습니다. 그렇군요. 수색하고 감청하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 김형욱 같은 사람은
김종필 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당신을 제거하려고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견제를 했던 거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또 여기에 대해서 못 본 척 그래. 가서 좀 잘 좀 꽉 누르고 와.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나중에는 국무총리를 하다가도 예. 그만두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묻습니다. 너 나 피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 김종필 총리는 아닙니다. 건강이 정말 안 좋아서 이렇게 해갖고 결국 그만두는데 이건 아마 김성곤이나 김형욱 같은 측근들의 토사구팽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당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는 어떻습니까? 사후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뽑은 간접 대통령 선출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예, 예. 그죠? 자기가 민주공화당의 대표가 됐으니까 그대로 출마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동안의 박정희 대통령을 옆에서 보면서 역시 직선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서 시작해야지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공격을 퍼붓는 저 잘못된 제도로 또 대통령이 내가 이어받는다면 하면서 나는 아니야. 직선제 된 다음에 하고서 김종필 전 총리께서는 이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을 빨리 만나가지고 직선제 개헌합시다. 예. 합의를 봐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때는 정말 찬스였는데 찬스를 갖다 스스로 놔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역시 상당히 의미 있는 판단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김종필 전 총리로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인한 정권을 잡은 그러니까 정통성 결여 때문에 민심을 끝내 얻지 못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기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것 때문에 미국한테 계속 굽실굽실 돼야 됐고 그렇죠. 일본에게 굴욕 외교를 해서 27억이나 30억 달러를 받아와야만 배상을 받는 건데 그냥 3억 달러라도 얼른 주세요 하고 다 그냥 퉁치고 끝난 거 아닙니까? 시쳇말로. 그렇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 전두환이라고 하는 육사 11기 후배들이 이렇게 빨리 치고 올라올 줄은 생각을 또 못한 거죠. 12.12 쿠데타.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통성을 확실히 활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민주공화당이 그동안 끌어안고 온 20년의 세력을 생각하면 그렇죠. 충분하다고 봤으니까. 그런데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그 사이에 치고 올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육사 11기 전두환, 노태우 저 친구들이 자기 입장에서는 비서관밖에 안 보이는데 까마득한. 그러나 전두환 세력 입장에서는 또 반대입니다. 자기들은 4년 동안 육사를 다닌 정규 육사생도입니다. 근데 김종필 그 양반들은 짧게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2달 정도, 길게는 6개월 정도 육사를 다닌 단기 교육 과정. 단기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니까 내가 선배 대접을 할 수 없이 하는데 저 사람들 내가 맞아? 평생 모시고 다닌다는 걸 하면서 이제 내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요. 87년 6월 민주시민혁명 이후에 이제 삼김 시대가 진짜 열리는 거죠.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이라는. 근데 딱 들어와 보니까 민주화 투쟁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신 잔당이라는 이미지는 그냥 남아 있고. 그렇죠. 거기 외국을 떠들다가 뭐 적응하기도 어렵고 존경도 못 받고 세력이 흩어지고 하니까 결국 자기가 예전에 우익 보수 세력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면은 그 세력은 완전히 이제 12.12 신군부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또 대구, 경북,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떠오르는 인물이 이제 이회창이라고 하는 그렇죠. 새로운 깐깐한 보수, 문민 보수가 이제 떠오르니까 힘에 밀리는 거죠. 결국 그래서 충청도를 발판으로 삼을 수밖에 이제는 뭐 없었던 충청도를 거예요? 발판으로 요거라도 갖고 버텨야 되겠다라고 해서 3당 합당 DJP 연합해갖고 나중에 총리를 한 번 더 하긴 합니다만은 이미 그때는 김종필 씨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보수 세력의 지지마저 잃었는데 또 김대중 대통령하고 손을 잡는 바람에 어떻게 너는 저 좌파 김대중 씨하고 손을 잡냐라고 보수 쪽에서는 이제 김종필 씨를 완전히 내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김종필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결국 대통령으로부터는 완전히 멀어집니다. 결국 그래서 끝내 대통령은 하지 못한 영원한 2인자. 그렇게 돼버리는 JP. 거죠. 예. 참 많은 일을 했고 숱한 모험을 거친 이제 정치인인 거는 분명합니다. 똑똑한 사람이고 교양과 지식 이 양반만큼 충분한 풍부한 사람도 없고 특히 예술적 소양으로는 정말 기타, 붓글씨 거기다가 검도 뭐 육단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정말 대단한 분이고 문화예술을 탄압할 때 이분이 많이 막아주기도 했는데 근데 훈장 수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기의 과오를
밝히고 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훈장 수여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마는 이미 국무총리를 지낸 분들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주로 수여를 해왔기 때문에 갈등선상에 있습니다만 고민이다. 예. 그 정도로. 비겁한 변명을 계속 흘리고 다닌 분들한테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